안녕하세요. 국내 탑 인테리어 홈퍼니싱 브랜드들이 선택한 국내 넘버원 3D 인테리어 플랫폼 아키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초급 입문편 웨비나에 이어서 오늘은 중급자들을 위한 스페셜 웨비나 심화까지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웨비나 중급편은 저 마이키가 MC를 맡고요. 저희 고객 성공팀의 매니저이신 주디께서 저희 아키스케치의 중급자들을 위한 고급 기능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주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키께서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고객 성공 매니저 주디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시연을 맡게 된 이유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으신 게 전혀 없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기능 시연으로 들어갈 텐데요. 주디 혹시 오늘 준비하신 이제 시연 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말씀해주신 대로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건축자재 편집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8월 달에 새로 나온 그 천장 편집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제품 배치 응용편으로 해서 사무실 가구를 좀 쉽게 배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바로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시연용으로 두 가지 도면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먼저 주거 도면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주거 공간 도면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건축자재 편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진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건축자재 편집기를 진입하는 방법은 일단 왼쪽 메뉴에 보시면 가장 상단에 설계형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주방 편집기, 건축자재 편집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주디 혹시 건축 자재 편집기라 하면 네. 어떤 기능일까요? 건축자재 편집기는 단순하게 말해서 구조물을 만드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간단한 소품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가벽이라던가 아니면 선반 같은 것도 만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계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재까지 적용하셔서 정말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그러면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건축자재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D 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툴바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도형을 이용해서 먼저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리고 여기 밀고 당기기 기능을 활용해서 입체감을 주실 수가 있고요. 측정도 하실 수가 있고 보기 모드도 선택하실 수 있고 햇빛을 여기서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길게 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일단은 직선을 그려서 바닥에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삼각형을 그리실 수도 있는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을 직접 그리기보다는 이런 사각형이나 원을 그려서 도형을 나누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사각형을 그렸는데 꼭지점을 이어서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하나를 삭제를 하면 삼각형이 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입체화 시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 원을 그리면 원도 사실 두 가지로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반지름으로 그리실 수가 있고 지름으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신 다음에는 ESC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다음 작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지우고 밀고 당기기 버튼을 선택해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기둥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왼쪽 가장 하단에 길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 높이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집 가운데 기둥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감재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 눈보라색 기둥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조금 더 실용적인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용적인 구조물이요? 실용적인 거라고 하면 네, 여기
거실에 벽걸이 TV가 하나 걸려져 있는데 그 밑에 벽 선반을 한번 그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심심하긴 하네요. 그죠? 네. 너무 기본적인 도면이라서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벽 선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사각형으로 원하시는 곳에다가 적절한 크기로 이쪽에 먼저 그려주시고 선반이니까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야겠죠?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활용해서 원하는 정도로 길이감을 줍니다. 그러면 3D 뷰에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선반 모양 같으신가요? 네, 선반 같아요. 같으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선반 같네요. 네. 약간 저 같으면은 벽걸이 TV를 걸었을 때 이런 선반을 두고 여기 위에다가 리모컨을 두고도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저는 대리석 선반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메뉴를 보시면 사실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해서 원하시는 축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율 설정을 해서 원하시는 크기로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똑같은 구조물을 복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축 회전 원하시는 곳으로 축 회전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감재를 전체 면에 한 번에 복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리석을 제가 한 번에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구조물이 있으실까요? 더 궁금한 구조군요. 사실 지금 이렇게 그런 기둥이라던가 선반 같은 걸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약간 아치형으로 된 가벽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왜냐면 그런 니즈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가구들을 보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아치형 가벽은 사실 공간 분리를 할 때 가장 좋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침실로 넘어와가지고 아치형 가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파우더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침실이랑 이어져 있다 보니까 분리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복인 모드에서 저는 지면 가구를 비활성화 시켜서 원활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가벽을 세울 거기 때문에 딱 크기가 정확하게 맞는 이쪽 벽면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각형으로 이용해서 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아치 모양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각형을 먼저 그려 주신 다음에 이 원형에서 지름으로 그리기를 선택하시고 사각형 가장 끝점, 꼭지점 두 군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치 모양으로 모양이 생성이 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을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고 여기도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고 여기도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아치 모양의 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입체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00 정도로 제가 공간에 두께감을 주도록 하고요. 이 전체 클릭해서 아까 보여드린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하면 쉽게 공간 분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그렇죠. 네. 지면 가구를 한번 다시 활성화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침실과 파우더룸이라고 여기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게 또 색깔을 바꾸셔야겠죠? 네, 저는 이런 연노란색으로 네, 제가 지금 전체 선택을 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쪽 면만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하면은 이렇게 전체에 마감재가 쉽게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도 주디가 좋아하시는 색깔인가요? 네, 저의 페이보릿 색깔입니다. 페이버릿 색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피님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자재 편집기 기능을 보시다가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계단도 만드실 아까 주디가 네. 계단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있나요? 계단을 만드시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보다가 터득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거실에 그렸던 벽선반을 제거를 해보고 벽면 가구를 제거해서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일단 사각형을 이 정도 그려준 다음에 물론 원하시는 계단의 크기가 있으시면은 이 길이를 정확히 맞추셔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저는 좀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길이를 선택하지 않고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물론 크기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제가 나눠진 면은 삭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밀고 당기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일단 삭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으면 이후에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밀고 당기기로 해서 입체화를 주시면 뭐 강당이라든지 뭐 강의실 이런 인테리어를 뭐 하실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 이런 건축자재 편집기를 활용해서 계단을 좀 만들어서 여기다 가구도 배치를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인 천장 편집기, 8월에 신기능이었던 천장 편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천장 편집기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건데 그쵸. 네, 꼭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천장 편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물 천장을 설계하실 수 있는 편집기이고요. 그리고 천장에 몰딩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물 천장 내에 간접 조명도 설치해서 천장에 좀 포인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물 천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물 천장이 어떤 천장인가요? 우물 천장이 말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천장에 우물을 좀 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의 특정 부분에다가 단차를 줘서 이제 천장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하시는 천장 편집을 하시고자 하는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나타난 메뉴에서 천장 재질 그리고 천장 편집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3D 뷰에서 이 3D 뷰를 이렇게 뒤집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천장을 눌렀을 때 천장 재질에서 천장 편집기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2D 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건축자재 편집기랑 마찬가지로 상단 툴바에서 원하시는 도형으로 우물 천장을 그리실 수 있고 그리고 보조선도 그려서 정확한 위치에 우물 천장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 마감재를 복사를 하셨으면 마감재도 여기서 똑같이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기 모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물 천장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보조선을 그려서 저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우물 천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보조선이 그거군요.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영역을 미리 약간 설정하는 그쵸. 느낌이네요. 딱 가이드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설정을 했으니까 저는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대면 딱 주황색 라인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다음에 ESC로 해제를 하면 딱 클릭했을 때 파란 선으로 라인이 딱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여기 진입했을 때 보셨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미니맵으로 제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단차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미세하게 사각형이 보이는 거고 단차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200으로 하면은 단차가 딱 들어가서 우물천장이 설계된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거를 눌렀을 때 뭐 삭제 버튼도 있지만 그 옆에 라운드 버튼이 있는데 이 라운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끝에 부분이 라운드로 된 사각형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미니맵을 잠시 접어두면 클릭했을 때 영역 설정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설정한 단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적용 후에 높이가 총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우물천장 영역의 재질이 지금 어떤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아까 설명드렸던 간접 조명을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간접 조명을 넣으실 수 있는데 L자형인지 평면형인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질문이 좀 많아서 네. 죄송해요. 근데 간접 조명이라고 했을 때 조명인데 L자형이랑 평면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와닿지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마이키께서 당연히 궁금해하실 줄 알고 네.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혹시 예지께서 딱 준비를 해주셨는데 화면 보이실까요? 네, 화면을 봐주시면 L자형, 평면형을 제가 구분 지어서 일단은 렌더링을 한번 찍어본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L자형 우물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네. 보시면 천장이 위에 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대문자 L자형으로 이제 간접 조명을 좀 감싼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L자형이 조명이 조금 더 은은하게 비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평면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평면형이기 때문에 이제 감싸지지 않고 이제 조명이 쭉 뻗어나가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L자형보다는 조금 더 밝게 나오는 평면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밝기도 보시면 어두움에서 매우 밝음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저는 보통에서 약간 밝은 색상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제를 하면 방금 제가 설정한 모습대로 노란색 테두리가 좀 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은은하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간접 조명을 설정했다고 딱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딩도 설정을 해볼 건데 왼쪽 메뉴에서 보시면 가장 하단에 몰딩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디자인의 몰딩을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이 공간 전체에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물천장 영역에도 몰딩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 전체에 몰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확대를 했을 때 여기 나무 느낌으로 몰딩이 설정이 영역이 따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했을 때 몰딩 상세 정보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몰딩 프로필에서 이 몰딩 영역의 크기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공간 전체일 경우에는 내부 몰딩으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물천장에 몰딩을 설정을 하셨다 하면 내부인지 외부인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딩 재질도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재질의 각도 변경이나 오프셋 변경 그리고 너비 높이 변경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하얀색 페인트를 적용을 해볼게요. 페인트를 적용하면 밑에 메뉴는 당연히 숨김 처리가 되고요. 네. 저장을 하고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1인칭 뷰에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1인칭 뷰로 거실에서 한번 모습을 보면 이렇게 천장을 봤을 때 깔끔한 라인의 몰딩과 방금 적용한 우물천장 영역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조명은 사실 보이지가 않는 게 이거는 렌더링을 찍었을 때 보이는 영역이라서 지금 한번 렌더링을 찍은 다음에 시연이 종료될 때쯤에 제가 찍은 렌더링 샷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가서 한번 찍어볼까요? 뒤로 한번 가서 천장이 잘 보이게. 네. 한 이쪽 영역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저녁 시간대쯤으로 해서 가볍게 렌더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안 다음 순서를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 사무 공간을 꾸밀 때 어떻게 쉽게 꾸밀 수 있을까라는 팁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주거 공간에서 나와서 제가 준비한 오피스 도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도면은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 가구가 한 세트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리뷰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무실에 이 가구 세트가 한 세트만 있는 건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트를 이제 복사를 하실 텐데 요거를 일일이 하나씩 복사하시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요거는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요거를 클릭했을 때 저희 기능 중에 배열 배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열 배치를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이렇게 5개로 기본 세팅이 되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옆으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위아래로 배치를 하실 수도 있어서 쯤에다가 배치를 하고 저는 4개만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한 세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또 배열 배치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웬만해서는 여기를 돌려서 이렇게 하거나 여기도 벽을 보고 있거나 저희 회사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회전하지 않고서도 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그룹화된 가구 세트를 클릭하시고 옆에 있는 더보기를 선택하시면 회전 복사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 복사를 하면 바로 이게 회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클릭해서 적용하시고 또 회전 복사 한 번 더 눌러주셔서 적용을 하시고 한 번 더 배치를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적용을 하면 회전 복사랑 배열 배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무실의 구조를 좀 빠른 시간 안에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3D 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20인실 사무실이 완료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세트로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배치를 다 했는데 원래 제가 배치를 하려고 했던 의자나 가구가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룹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오른쪽 그룹 상세 정보에 제가 지금 배치한 가구들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자를 한번 교체를 해볼까요? 저 홈오밀러로 네, 저 개인적인 욕심인데 네. 지금 기존에도 홈오밀러로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은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화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발주하려고 했던 의자는 검정색이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굳이 들이셔서 하나씩 복사해서 뭐 취소하고 다시 배치하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그룹화랑 배열 배치 그리고 회전 복사 통해서 손쉽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사무실 꾸밀 때. 네, 꿀팁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무실을 봤을 때 제가 액자 하나를 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이런 사무실 인테리어 하시다 보면은 특정 기업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보면 재질 수정하기라는 기능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소품, 액자 같은 소품을 활용하실 때 기존에 세팅된 이미지 말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다시 대체해서 넣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재질 수정하기를 들어가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기존에 세팅된 이미지가 오른쪽에 보이고 이거를 지우고 저희 회사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요. 네, 아주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장해서 나가면 어떠세요? 아키 스케치 오피스 같으신가요? 네, 로고가 큼지막하게 바뀌어서 이거는 네, 제가 때가 아키스케치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크게 적용을 해본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좀 배치를 하실 수 있는 팁을 정말 간단하게나마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렸고, 그리고 일단 여기 저장하고 나가서 아까 저희 찍었던 렌더링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네, 여기 프로젝트 보기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 우물 천장이랑
몰딩이 그대로 네, 들어가 있네요. 몰딩이 적용된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번에도 아주 꿀팁 같은 기능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또 소피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소피님께서 주셨는데 기존의 디자인된 배치를 그대로 다른 도면에 붙여넣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네. 예를 가능하십니다. 들면 책상이나 컴퓨터 그 위에 자잘한 소품도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새로운 도면에 붙여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그거 방금 주디께서 사무실 꾸몄잖아요. 네. 그걸 예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거는 사실 탭을 두 개를 켜놓고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같은 창을 하나 더 켜볼게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로 도면을 직접 그려서 방을 하나 그린 다음에 조금 더 공간을 넓혀서 수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까 디자인했던 도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일단 그룹화를 제가 다 시켜놨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지금 공간의 크기가 달라서 이렇게 나온 거지 다시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 쉽게 네, 다른 도면으로 가구를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피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방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있던 가구들을 그대로 복사해와가지고 다른 도면에 붙여넣기를 끝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질 수정하기는 프로 어카운트만 가능한 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프로 어카운트만 가능한가요? 그쵸. 네. 네. 유료 기능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제가 보여드린 시연을 통해서 네, 구독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 네.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했지만 중국 웨비나로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디. 여기까지 정말 많은 좋은 기능을 시연해주신 주디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내드릴게요. 네.